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직접 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돈을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 인수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존 발전소만 운영하던 기업은 급락했지만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제 전력 시장의 돈줄은 단순히 전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쏠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연한 전력 테마가 아니라 이 22조 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 붐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핵심 설비 기업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전기를 쓰는 권리가 곧 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AI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전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과 AI 반도체를 만들어도 그것을 움직일 전기를 실어 나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전력망은 이미 50년 넘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AI라는 괴물이 전기를 빨아들이는 순간 펑펑 터져나갈 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웃돈을 2배, 3배 줘서라도 성능 좋은 변압기를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공급난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자는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를 선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30조 원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전 세계 전력망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로봇을 구동시킬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AI를 사용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어쩌면 전기, 즉 에너지로 지구 역사가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의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신규 전력 경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한 방에 미국 증시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었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전력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이슈였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가 급한 빅테크가 발전소 짓는 비용을 직접 내라는 겁니다. 미국 금융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중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신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 경매 계획을 확정했고요. 이번 계획의 중심에는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있습니다. 이 PJM은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을 포함해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 DC의 전력망을 관할하는 북미 최대의 지역 송전 기구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인 버지니아 북부를 관할하고 있어서 AI 전력 수요의 심요충지로 꼽히는 곳이죠. 백악관의 구상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 경매를 통해 신규 발전소와 최소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게 된다는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든 안 하든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의무 인수, 테이크 올 페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빅테크가 인프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해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전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셈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에 기존 발전소 운영사들은 오히려 울상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전소가 대거 들어서면 전체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 기존 발전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백악관 계획에 일부 전기요금 상한제 내용이 포함된 점도 기존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제약이 뚜렷합니다. 발전소의 심장인 대형 터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히버노바의 주력 터빈 제품은 이미 2028년 물량까지 매진된 상태입니다. 즉 당장 돈을 쏟아부어도 설비가 없어 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내 장비 기자재 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경쟁은 속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설비 납기를 3년,
4년씩 기다리는 것은 경쟁에서 도태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전력 경매 카드는 전력 인프라 비용 부담을 가계에서 빅테크로 옮기는 것이고, 그 막대한 자금은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업체들에게로 가장 먼저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들이 단납기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도 컨퍼런스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인데,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보고 가시죠. For AI and robots is kind of Banksian. And things do get kind of wild from an economic standpoint, because at a certain point, with AI and robotics, you can actually increase the global economy by a factor of 10 or maybe 100. There's not like an obvious limit. Like Optimus is kind of like an infinite money glitch. Maybe there won't even be money in the future. Or money might be measured in terms of wattage, like how much power can you bring to bear from an electrical standpoint. 자, 보셨나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일론 머스크가 잘 설명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긴급하게 준비한 이유는 옵티머스 로봇과 AI 그룹이 100배로 커지는 시장이 되니까 테슬라 관련주, 로봇 관련주 또는 AI 관련주를 사라는 말이 아니라, 로봇과 AI가 100배로 커지기 전에 전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전력이 있어야 저 100배로 시장이 커질 로봇과 AI들이 움직이겠구나 라는 말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세계의 거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가 돈이 된다고 할 만큼 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모르는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삼성, 현대,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들이 왜 앞다퉈 이 시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기업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난 영상에서 로봇, 자율주행은 물론 AI 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문제냐면요, AI 산업이 고도화되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구동시킬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도 자율주행도, 즉 AI 시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AI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공급할 전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 SMR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고압 변압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변압기 시장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 힘들게 생산한 전기를 이동시킬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압기 시장의 성장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는 겁니다. 변압기 없이는 AI 시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압기 등 에너지 인프라가 없으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AI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SMR로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로봇이 사람을 뛰어넘어도 전력 인프라, 그 중에서도 인프라의 핵심인 변압기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 수혜주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최소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AI 시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미국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전력망 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올해 초 발표된 미국 전력망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설치된 송전선의 70%는 최소 25년 전에 설치됐고요. 대형 변압기의 평균 연령이 40년을 초과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50년도 더 넘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낡은 변압기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과부하가 걸려서 펑펑 터져나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빈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낡은 변압기 하나 때문에 멈춘다면 빅테크 기업들에겐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2배, 3배 줘서라도 성능 좋은 우리나라 변압기를 사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세요. 지금 K전력기기 3분기 누적 수주만 30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전 세계의 전력을 빨아먹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더 짓고 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약 4년 후인 2030년엔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란 거죠. 여기서 핵심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하면 반도체나 로봇 정도를 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로봇이 사람을 대체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를 이동시킬 변압기가 없어서 구동을 못한다니까 말이죠. 이건 단순히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력 인프라 전체를 통으로 뜯어고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게 바로 99% 개인 투자자들이 로봇의 화려한 움직임에 매료돼 있을 때 부자들이 빠르게 이 시장에 풀매수한 이유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고요? 그럼 아직 국내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진짜 충격적인 현실을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고백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그 비싼 AI 반도체를 사놓고도 전기가 없어서 구동조차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이슈인지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뉴스 하나 더 보시죠.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으로부터 26만 장 GPU 공급을 약속받았죠. 이게 마치 젠슨 황이 선물을 준 것 마냥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SMR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시청해 보시고요. 아무튼 GPU를 받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도 이걸 감당할 전력 확보가 지금 시급해졌습니다. 정부는 물론 GPU를 공급받는 삼성, 현대, 네이버 등의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감당할 새로운 인프라. 두 번째는 미국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이 초고압 변압기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먼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먼저는 발전, 즉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요. 다음으론 송전, 우리에게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배전, 즉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공급하는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은 생산된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 76만 5천 V나 34만 5천 V의 초고압으로 변압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변압기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전압을 높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변압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선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전자가 전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 저항과 충돌할 때 열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발생되는 거고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데 전류가 줄어들면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적어지고 저항과의 충돌 빈도가 감소해서 전기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초고압으로 변압시키면 전선을 타고 멀리 전기를 보내도 손실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력 손실이 1/4로 감소하고요. 그래서 힘들게 생산한 전기를 데이터 센터나 우리 가정집에 보낼 때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변압기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변압기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국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냉혹한 시장의 논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들이 몰락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압기 시장은 소위 돈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치킨 게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E, 유럽의 ABB나 지멘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변압기 제조 공장을 폐쇄하거나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고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신재생 쪽으로 사업을 틀어버렸습니다. 미국 본토의 변압기 제조 생태계를 스스로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터지고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이때부터 고품질의 초고압 변압기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춘 우리나라의 독식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급하게 투자하고는 있지만 2030년이나 되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독식 형태는 더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두 번째, 국내 변압기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이미 갖췄다는 겁니다. 때문에 관세 전쟁 속에서도 자유로운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살짝 좋아졌지만 중국의 GDP가 미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생산시설을 이미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해외엔 기술자가 없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핵심 공정은 완전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데요. 숙련공 양성에 최소 5년 이상 소요되고 미국은 이미 변압기 사업 비중을 확 축소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압기를 생산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은 유례없던 호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에너지고 필수적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례없던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해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인 미국의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인력, 생산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 중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현대중공업 산하에 있던 사업부였는데요. 2017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을 때만 해도 2년 연속 2,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상황은 180도 반전됐는데요. 실적을 보면 2020년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영업이익 6,69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적자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조 단위 이익을 바라보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모한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3가지 팩트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성입니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무려 20.1%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걸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공급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고마진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미 시장 지배력과 현지 공장입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40%가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북미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 엘라베마에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데요. 경쟁사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고전할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지 생산을 통해 반덤핑 관세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고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확보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2025년 연간 수주 목표를 1분기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2029년은 돼야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향후 몇 년치의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엘라베마 제2공장 증설까지 추진하며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가격과 수량이라는 두 요소가 전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우려도 있지만 팩트는 명확하다는 생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는 이제 막 시작된 구조적 변화라는 것. 이건 단기간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는 거고 조정이 올 때 오히려 관심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대장주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무작정 이 한 종목에만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LS 일렉트릭처럼 배전반과 중저압 변압기에서 강점을 가진 조금 더 가벼운 종목도 있고요. 또 효성중공업처럼 글로벌 생산기지를 갖추고 변압기 시장에서 HD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굵직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장주가 쉴 때 키 맞추기를 하며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알짜 종목들을 묶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현명하겠죠. 만약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전력 설비,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ETF도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줄이면서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AI와 함께 가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입니다. 빅테크들이 전기가 없어서 어우성치는 한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력기기 섹터가 최근 단기간 꽤 깊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과열권이 아니라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력 인프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3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변압기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전력망이 없으면 AI도 데이터 센터도 로봇도 없습니다. 둘째, 이제 슈퍼사이클의 초입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은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지금이 투자의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셋째, 진짜 핵심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 능력을 모두 갖춘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게 2가지 종목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구리 공급망은 실질적으로 붕괴 직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레스버그 광산 사고에 캐나다 혼재련소 폐쇄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국제구리 연구그룹 ICSG조차도 당장 내년에만 약 15만 톤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수요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건설 경기가 좋아야 구리가 쓰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가 구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구리 가격이 폭등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리 가격이 10% 올라도 데이터 센터 총 건설 비용은 0.3%도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새로운 광산을 파려면 구리 가격이 최소 톤당 12,000달러는 넘어야 투자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광산을 발견해서 실제 생산까지 평균 15.7년이 걸립니다. 즉, 이 공급 부족 사태는 단기간에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내 기업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풍산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창고에 쌓아둔 재고 가치가 오르는 메탈 게인이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같이 오르는 구조라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두 번째, LS전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 상승은 곧 매출 규모의 폭발적인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는 더 이상 경기를 진단하는 닥터 코퍼가 아닙니다. 이제는 AI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자산, 바로 슈퍼코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업의 지형도가 재편되는 지금 구리 관련주를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5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